052. 모든 지시의 끝은 마무리 보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 직원은 업무가 끝난 후에 마무리 보고를 하는 직원이다. 정말 좋은 남자는 헤어진 후에 알 수 있고, 사람은 죽은 후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듯이, 직원은 일을 마친 후의 행동이 일하는 과정만큼 중요하다. 내가 만난 최고의 직원들은 모두 업무가 지시되면 그 지시를 명확히 확인하고, 업무가 생각보다 늦어지면 상황 보고하고, 마치면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었다. 회사의 분기 보고서 작성에 관련해 직원과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분기 보고서는 상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며 재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서둘러야 하는 일이다. 이 지시를 받은 뛰어난 직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회계사에게 증빙 자료를 3월 15일 전에 보내라는 말씀이시죠? 재무팀의 일부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시하신 대로 관련 서류를 모두 담당 회계사에게 오늘 오후 3시에 넘겼습니다. 회계사가 잘 받은 것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3번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잘한 것은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라는 보고다. 그 업무가 끝났다고 업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업무 종료 후의 확인 보고까지가 실제 업무의 종료다. 만약 지시만 받고 아무런 보고가 없다면 지시한 상사는 3월 15일이 다가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혹시 변수가 생기면 재무팀에 지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회계사에게 서류를 보냈다 해도 실제로 잘 받았는지 확인 전까지는 모든 사고의 여지가 남아있다. 당연히 이 지시에 관련된 많은 추가 지시나 확인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감시와 참견은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런 질 나쁜 추가 확인 업무 형태가 회사 내부의 모든 업무에 들어가 있다면 회사는 항상 사고에 노출되고 불필요한 업무량이 증가해 사내 긴장감과 피로감이 가득한 회사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장은 자기 직원들을 이런 상태로 교육해야 하며 이런 마무리 보고 방식을 가진 직원을 격려하고 승진시키고 사내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회사의 프로젝트는 마무리 보고가 최종 끝이다. 마무리 보고가 없는 프로젝트는 엔딩 크레딧 없는 영화와 마찬가지다. 이것은 주요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상사의 모든 지시에 필요하다. 마무리 보고가 없으면 화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단 한 번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는다. 마무리 보고가 일상화된 회사는 업무 효율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고 불량률이 낮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 조직은 액자에 모든 지시의 끝은 마무리 보고라고 써붙여 놓기 바란다. 053. 어차피 해고해야 할 직원과 해고하는 태도. 출근이 늦는 사람, 연락 없이 사라지는 사람,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사람,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과 시간이 예측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툭하면 나간다는 사람이나 이런 종류의 불성실을 이해받고 싶다면 엄청난 성과를 내거나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교체 가능한 후보가 나타나면 언제든 해고해야 한다. 회사의 규정을 해치는 나쁜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횡령, 독직, 직책을 더럽힘, 폭력, 성추행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즉각 해고해야 한다. 범죄가 아니더라도 바로 해고해야 할 사람은 이 직원의 일 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이 뒷수습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다. 인쇄물의 오타 확인을 제대로 못해 모든 직원이 전시회 전날부터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거나 수량 계산 실수로 입고된 상품을 처리하기 위해 점포 직원들이 고생하거나 잦은 실수로 요리를 잘못 만들어 음식을 버려야 하고 동시에 다른 직원이 도와야 하는 경우라면 사소한 실수라도 반복적이라면 해고 대상이다.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가르쳐서 급여 가치를 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있다 해도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급여 가치를 해치는 순간 해고를 고려해야 한다. 직원 중에 날카로운 식견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의견들이 사내의 위험 신호가 돼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유주의해야 한다. 보통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혼자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부정을 주변에 전달하고 동조자들을 모으기 마련이다. 동조자들은 처음부터 동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들어준 것 뿐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의 지속적인 의견을 듣다 보면 본인도 어느 날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거나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런 사고는 썩은 사과처럼 번져나간다. 이런 부정적 컴플레이너는 월요일까지도 기다리면 안 된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가 현재 썩고 있다. 이런 경우 해고를 미루면 다음 주는 2사람을 내보내야 할 수도 있고 다음 달은 10명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해고자 명단에 있는 직원은 작은 거짓말을 곧잘 하는 유능한 직원이다. 이들은 자신의 유능함에 손상이 될 일이 생기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한다. 들통나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다시 만든다. 절대 자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업무는 잘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조직 내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떠나게 된다. 그 거짓말에 한 번씩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능력이 좋다는 이유로 감싸거나 방관하면 그의 거짓말은 점점 큰 거짓말로 변할 것이다. 다행히 컴플레이너와 달리 조직 내 동조자가 없어서
해고해도 따라 나가는 사람은 없다. 회사의 사정이나 변화로 할 수 없이 해고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미국 조지아주 노동법에 at will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기를 원하거나 직원이 퇴사를 원할 때 양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at will이란 단어는 마음대로 하시오라는 의미다. 이 말은 문장 그대로 마음대로 해고하라는 말이 아니다. 누군가를 해고할 때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만약 고용주가 해고하고 싶은 직원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at will 노동법이 매우 불리한 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개념이 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도 해당된다. 직원은 더 나은 좋은 직장을 찾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러나 at will 노동법이 일상적일 수는 없다. 고용인은 고용주에 비해 여전히 약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고를 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장들은 이런 법 취지를 생각해 볼 만하다. 즉, 해고를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직원이 언제든 좋은 일터가 생기면 떠날 수 있듯 사장도 더 좋은 직원으로 교체할 수 있고 사정이 좋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단지 이 말은 상대적으로 좋은 직원이 퇴사하지 않도록 급여나 업무 환경을 개선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해고할 때 그 과정에서 늘 그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때 모호한 표현을 쓰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도 안 된다. 관리자가 직접 명확한 언어로 회사의 입장과 결정을 설명해야 한다. 변명을 댈 필요가 없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의 구직 활동에 대해 회사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한다. 이런 배려는 남아있는 직원들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사람을 해고하는 일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관리자는 한편으로 조직 입장에서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락을 함께했던 동료로서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해고된 직원의 고통과 처지를 인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혹시 있을 소송이나 사후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회사나 직원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고 자체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실행하되 그 과정에서 인간미까지 잃지 않는 방법을 관리자들이 터득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다른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들어온 직원이 매달 매해 성장을 한다면 더디어도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고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빨리 해고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하루라도 빨리 그 직원이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갈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